요즘은 이관우 정치학자가 쓴 칼럼이 또 있어요. 칼럼 제목이요.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를 언급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게 도대체 헌정주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 대통령은.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오히려 헌정주의에 도전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법에 명시된 권한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니까 형식적 요건만 충족된다면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그렇죠. 법을 지킨다는 합법성은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일까. 그런데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특정한 행위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을 허용하는 법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합법적 행위의 필연성이나 불가피성, 당위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법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법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통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민주적으로 제정된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관례와 전통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들은 헌정주의의 기반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대 정치에서 권력자의 통치를 제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것을 기다리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하고 우리는 민주화나 탄핵의 과정에서 이미 경험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여론뿐이라면 민주주의의 항구적인 불안정성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만든 것이고 헌법이라는 거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권력자의 통치행위에 대한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건데 헌정주의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의적인 통치를 제한하는 게 헌정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통치 행위다라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불충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만 우리가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요 단락을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이론 분야의 저작에 대해 아마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은 리처드 벨라미는 정치적 헌정주의에서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의적 통치를 극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달성하는 것은 법 자체보다는 정치에 달려있다. 법은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된다. 근데 이거를 이관우 정치학자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로 이 구절은 거부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다.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으나 불이 날 때를 대비해 소방차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입법부의 탄핵권은 그런 비상수단이다. 그러나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자주 불을 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그건 정치적 실수나 월권을 넘어 헌정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선거라는 제한 정부의 수단이 이미 발동된 바 있다. 대통령이 헌정주의 원칙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다. 이렇게 소방차와 불의 비유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게 맞네요. 소방차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불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불을 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거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맥락이라는 것은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바운더리가 그렇죠.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민의가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의는 딴 민의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 헌정주의인데 거부권 행사는 거기에 맞는 거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연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 못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헌법을 얘기하면서 헌법의 소유자라고 제가 거부권 그냥 정당하게 행사한다고 하고 뭐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대면서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특검법에 그 반대표를 던지면은 공공기관장 자리 주고 자기가 수사할 때 만났던 충직한 사람이네. 그러면 그냥 대통령실 비서관 자리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속류적인 통치 방식이 일상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속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국정이라는 게 큰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 거고 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들이 여기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를 따져서 국정 방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권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명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큰 방향이라는 걸 평가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권을 내세운 명분이라는 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 자신들도 믿지 않는 것을 그냥 내세웠을 뿐이고, 그래서 헌법을 얘기하지만 이러한 본질적인 헌정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요, 애초에. 이 헌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이 정치학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헌정주의를 구현할 이 생각은 애초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했지만 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할 생각은 애초에 없다. 그리고 무슨 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왔고 얘기했습니까? 참모 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한 걸 지킬 생각은 없다, 애초에. 아, 그럼 저 대통령실 그 집무실 책상 위에다가 모든 건 다 자기 책임이라고 그거 명표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래. 쇼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정치는 쇼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눠 먹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정치는 나눠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의 현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야당은 민생을 안 챙기고 막 대통령만 공격하는 데만 모든 그 뭐 역량을 쓴다, 어쩌다는 등 그러는데, 그럼 대통령은 순환원리에 빠지는 건데, 대통령은 지금 실질소득이 국민들이 막 7%씩 떨어지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도 뭐 그렇죠. 비판하고 쓰기도 하고 정말. 그리고 그러면 연금 개혁에라도 합의를 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거의 다 합의 다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그렇죠. 소득 대체율을 지금 43이냐 45냐 그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44냐 45냐인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중간에 뭐 중재안으로 44를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1% 가지고 싸우는 거, 대통령이 지금 1%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소용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판을 깼다라는 맥락이에요, 결국은. 이것도 수용 안 하면서 뭔 민생을 챙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3대 개혁을 얘기를 합니까? 초선이 되실 분들 모아놓고 난 꼭 개혁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할 의지는 없는데. 그런 통치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내가 말하고도 내가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윤 대통령은 선악 구분을 하는 신기에 올라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게 짐이고 법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마저도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밖에 없다는 거지. 그마저도 책임 있는 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은 원래 책임 안 지는 거야. 지 맘대로 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현대 종교에 있는 신은 아니시고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인 것 같아요. 지멋대로 살고 있는 그 신들의 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신을 닮았는지 나중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술의 신. 바커스. 네. 이런 거.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걸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맥락상으로는 말씀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통령실하고 대통령한테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씌워지고 가는 것 같아서 좀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하고도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자, 걱정이 되는데 전혀 바뀔 생각이 없네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